13번 보는데요. 22페이지에서 13번. 납세 의무자, 부가, 징수, 올바른 것. 먼저 1번.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나오면은요, 세원을 갖춘 자가 그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유로서 세원 하시면 되겠죠. 세자 앞에 있는 것이 세원.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 그리고 취득세가 사시과세를 택하니까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징수 방법.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가산세 및 가산금. 취득세는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고요. 그 내용으로서 1번은 틀렸고요. 가산금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틀린 겁니다.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세우는 등록. 그럼 납세 의무자는 등록한 자 맞고요. 그리고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죠. 틀렸죠? 그리고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고요. 그 내용으로서 2개 틀렸네요. 3번 재산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세원은 재산의 보유. 보유니까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로서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그리고 사시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이겠죠. 사실상 소유자.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가산세는 없고 가산금만 있죠. 그 내용으로서 3번 맞습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소유자. 맞죠? 여기도 보유세금이니까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징수 방법은 부가과세 제도 맞고요. 그리고 가산세, 가산금 둘 다 있어요. 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결정이죠. 결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고할 필요 없음으로써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없어요. 그런데 예외상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 어떨까요? 신고예요. 그럼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없어요. 그런데 이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아주 음흉했어요. 음흉한 놈들은 어때요? 맞아야죠. 과소 신고했어요. 그러면 때릴까 안 때릴까요? 때려야겠죠.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죠. 없으나 뭐는 있겠다.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있다. 이 내용으로서 요약집 보시면요. 요약집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서 시커먼스 나와요. 그 시커먼스 보시면 첫 번째 점. 재산세는 결정에 의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니까 가산세 규정 없다. 이 나와지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나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있다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대한 내용은 좀 깊어요. 깊으니까 그건 버리셔도 돼요. 네, 그런 내용으로서 살펴봤었고 다시 문제 봅시다. 문제 볼 때 5번 양도소득세. 이는요. 납세 의무자는요. 누가 될까요? 세자 앞에가 양도죠. 양도는 뭘까요? 판자. 판자니까 양도한 자.
사시과세를 택하니까 사실상 양도자 되겠죠. 그리고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 부가과세 틀렸죠. 그 다음에 가산세 있죠. 뭐 됐을까요? 가산금도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4번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 여기서 2차 납세 의무가 문제키예요. 문제키는 2차 납세 의무. 본래 납세 의무자는 아시겠죠? 본래 납세면 방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 되겠잖아요. 그리고 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본래 납세 의무를 가름해서 2차적으로 납세 의무 지는 자예요. 이 말은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로 2차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무한 책임 사원에 대한 내용과 실질적 경영자인 과점 주주 요 두 개만 있어요. 무한 책임 사원은 뭔지 아시겠죠? 무한이니까 한계 없잖아요. 한계 없이 책임을 짐으로써 2차 납세 의무 지는 겁니다. 과점 주주는요, 실질적 경영자이기 때문에 실질 경영자에게 2차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법인이, 비상장 법인의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2차적으로 납부 의무를 지우는 자가 누굴까요? 과점 주주예요. 자,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에 대한 내용. 무한 책임 사원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올까요? 과점 주주가 취득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 문제는 과점 주주에 관한 내용의 문제된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서 정리하세요. 과점 주주 요 과자가 많을 과자 많을 과자니까 주식수를 많이 소유한 자에 대한 내용이 과점 주주. 그리고 이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은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에서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입니다.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은 대빵이죠. 대빵이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포인트 잡는 것은 50%에다가 잡지 마세요. 요 숫자는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잡는 것은 초과째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되는 거예요. 보세요. 50% 이상 그러잖아요. 이상 하면은 앞에 숫자 포함되죠. 포함되니까 자 여기에서 50% 들어가겠죠. 또 5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50% 이상 되면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그러나 과점 주주는 한 사람이잖아요. 대빵이니까. 그러면 한 사람 되려면 어떤 걸로 나올까요? 이상으로 나올까요? 초과로 나올까요? 초과 돼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50%라는 숫자에 잡지 마시고 초과자에 잡으시면 돼요. 초과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 이 법인에 대한 내용은 공개된 법인과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 두 분이 있어요. 공개된 법인은 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50% 초과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타날까요?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 비상장법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이 법인에 대한 내용의 법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해가지고 상장 제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서 이 법인에 대한 내용 뭘 말했을까요? 비상장 법인. 비상장 법인에 대한 내용 의미겠죠.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연결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예요. 그럼 이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예요. 실질 경영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 등을 처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 때
과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이랬으면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안건 올려주고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요. 50% 초과해서 그 안건이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비상장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점 주주가 돈이 궁했다고 하였으면 부동산 팔자라고 안건을 올려놓고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 그 부동산은 비상장법인이 판단 얘기하여 팔므로써 자기 지분율만큼 과점 주주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끝에서 과점 주주가 취득이 이루어지나 너는 처음부터 취득으로 보겠다.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 내용으로서 과점 주주는 과점 주주에 들어갔으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등 여기다 뭘 말하냐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물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의미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의미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립시만큼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설립시 과점 주주가 아니었으면요. 과세하지 않겠죠. 또 설립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장 쭉 가볼 때 설립시란 단어만 있으면요.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설립시란 단어가 없었다면요. 그때는요. 부동산 등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시면 되겠죠. 설립시란 단어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지분율이 변동됐을 때 지분율 계산에 대한 이로서 과점 주주 아닌 자. 그럼 과점 주주 아닌 자니까 과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후에 10% 주식을 매입해서 과점 주주가 되었어요. 숫자로 해볼까요? 숫자로서 50%다 이랬으면요. 초과자 없죠. 그랬으니까 과점 주주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매입했다 이랬으면 합치면은요. 60%로서 과점 주주 되었죠. 그랬으면 이때에서는 모두 과세다.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모두가 몇 프로일까요? 이 경우에 60% 되겠죠. 60%가 취득한 것을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과점 주주 아닌 자 나오면서 뒤에가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요.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시 과점 주주였어요. 숫자를 볼까요? 51%다. 그러면 초과자 나왔죠. 과점 주주로서 51%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10%를 매입함으로써 증가가 됐어요. 합치면은 61%죠. 61%에 대해서 모두 과세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예요. 두 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요. 증가 분만큼 취득으로 본다. 10%에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문장 가볼 때 과점 주주가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증가 분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점 주주였어요. 51%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팔았어요. 뭐 10%를 팔았다 합시다. 양도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요. 41% 남아있죠. 남아있고 그리고 후에 30%를 취득했다. 자, 양도 말 넣으면서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그러면 이제 합쳐보니까 몇이에요? 71%잖아요. 다시 어른이 됐죠?
이때에 대한으로서 71% 모두 갔다 그러면요. 몇 번 갔을까요? 51%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끝말은요.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에 대한으로서는 51%, 71%니까 20%에 대한 증가분이죠. 그 20%에 대해서 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과점주 다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번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은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 맞죠? 그 다음에 3번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 행사하는 자 50%일까요? 50을 초과한자일까요? 50% 하면 두 사람이잖아요. 대빵이 돼야 되니까 초과자가 나와야 되겠죠? 초과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가 답이에요. 임주를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은 과점 주주만 아시면 돼요.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에서도 나오는데 그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세법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과점 주주. 과점 주주가 취득세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15번에서 과세기간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 틀린 것. 자, 이게는 문제에 대한 내용의 키는요, 납세무 성립. 그리고 과세기간 끝나는 때가 포인트겠죠. 끝나는 때가 뭘까요? 연말로 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죠. 거기에 대한으로서는 거기에서 틀린 거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어딜까요? 어딜까요? 재산세. 재산세는 기준 1이죠. 기준 1. 답은 거기에서 4번 되는데 거기에서 몰수도 될 것. 법인세 몰수도 돼요. 시험 보면 안 나오잖아요. 법인세도 끝나는 때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끝나는 때예요. 끝나는 때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세기간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안 나온다겠죠?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 부는 어디에 따라간다? 본에 따라간다. 에 대한 관점. 원래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잖아요. 독립세인데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의 만큼은 예전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에 따라가니까 종합소득세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을 따라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5번도 과세기간 끝나는 때 나와져요. 그런데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 이러면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16번 기준 1에 납세무가 성립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 틀린 것. 여기는 기준 1이죠. 기준 1, 재산세 기준 1.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기준 1. 종합부동산세 기준 1. 그리고 5번에서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부는 어디에 따라간다? 본에 따라간다. 그럼으로써 본세의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준 1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도 부잖아요. 본에 따라가겠죠. 어디에 따라갈까요? 취득세에 따라가요. 그 내용으로서 4번이 답되겠죠. 4번이 답될 것이고요. 뒤로 가져서 17번 지방세 보통 징수 인것은 문제 키 잡아냈죠. 보통 징수인 것은 뭘까요?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이니까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답은 거기에서 5번 재산세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납세무 성립 시기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기업, 소득세 틀렸죠? 소득세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 나오겠죠. 기업 틀렸고요. 농어촌 특별세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자세한다면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니은 틀렸죠? 디귿 재산세는 기준 1 맞고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도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아요. 있죠? 세모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맞고요. 그리고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재산세. 세자 맨 앞에가 뭡니까? 수시부가. 세금마다 수시부가할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시부가니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옳은 것은 디귿, 니을, 미음. 답은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거의 한 95% 이상 풀어줄게요. 이렇게 문제집에서 95% 이상 문제 풀어주는데 거기에서 이론적 내용을 문제에 의해서 숙달을 안 시켰다면 능력 탓하십시오. 19번. 성립 시기 틀린 것. 문제 키 잡아냈죠. 성립 틀린 것. 기업 알 필요 없고요. 부가가치세죠.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소득세. 소득 발생하는 때 성립된다. 틀렸죠.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로 가야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세자 앞에가 등록하는 때 성립. 맞죠? 니을 지방교육세. 이거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을 쓰면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맞잖아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도 부예요. 부니까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없죠? 틀렸네요. 좀 더 자세한다면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 그 문장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임으로 인해서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요, 계속 혼동되는 거예요. 왜 혼동되냐면은요, 보세요. 이제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이제 성립 시기를 외울 때 그대로 외웠어요.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넣었어요. 이렇게 이걸 다 외웠어요. 이제요. 외웠는데 문제를 딱 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를 가산할 취득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나왔어요. 이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내가 외울 때는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왔는데 뭔 갑작스럽게 이를 가산할 취득세.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외웠던 거 아니야 하면서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틀린 거 맞는 거 봅시다. 이거 어때요? 이거 맞아요. 왜 맞을까요? 취득세가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응용력을 길러야 되는데 응용력이 안 길러져요.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응용 절대 없어요. 응용 없으니까 하여튼 그대로만 따져가요. 여러분들은요. 그대로만 따져가니까 여기에서 응용력을 키울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여기서 뭐만 아냐? 세의 이 말 나오잖아요. 세의 납세가 성립된다 이 말 나왔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어디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자, 그다음 또 보세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법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세 표준되는 세모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쪽이 나와져요. 이거 나오는데 이제 이걸 그대로 외웠어요. 외워놨다. 외웠으면서 이제 문제를 딱 보는데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울 때는 맨 처음에 과세 나오는데 여기에 웬 재산세?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볼 때 이게 틀린 거 있는 거 볼 때요. 여기에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 세모 이게 뭐냐? 권세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 어디에 붙냐? 재산세에 붙을 수 있어요. 재산세에 붙으니까 재산세의 납세의무하는 때 맞아요. 맞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볼 때 얘가 뭐 있어요? 세의 납세의무 때 있잖아요. 있으니까 맞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보는 다 맞게 나준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부가세에 대한 내용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용이 키워진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서 볼 때 이제 리을 지방교육세 나왔죠. 보니까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왔죠.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가산세 이것도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써야 될까요?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미음 틀렸고요. 그럼 거기에서 틀린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니음과 미음이 틀렸겠죠. 답은 거기에서 1번. 20번. 납세의무 성립 시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문제의 키는요. 성립, 옳은 것. 이게 문제 키죠. 기억, 취득세는 세자 앞에 취득하는 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등록, 면허세 세자 앞에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맞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소득세, 예정신고 소득세 나오면서 예정신고 있죠? 그러면 연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올말이니까 달의 말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렸죠?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 달의 말일. 좀 더 자세하면은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렇게 나오는데 금장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다 외울 수 있겠으나 저 같은 똘은요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된 단어만 알아요. 달의 말일.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거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있죠? 맞고요. 가산세도 부죠. 그러면 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그 내용으로서 이제 옳은 것 하였으니까 기억, 니은, 니을로서 3개. 답은 3번. 21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한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는 걸로 본 세금은요. 종합부동산세. 답은 1번 되겠죠. 1번에서 답이 될 것이고요. 22번.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의 과세 관청의 결정됐고요. 확정되는 지방세. 모두 고른 것. 그럼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결정 지방세. 이거죠. 결정 지방세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답은요. 재산세. 취득세는 지방세였으나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결정이나 국세.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 결정. 답은 디귿. 양도소득세는 국세, 신고. 답은 3번 될 것이고요.
23번 결정 되면서 뒤에가 국세. 그럼 문제 키 하나 있죠? 결정 국세. 그럼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답은 4번 되겠죠. 24번 납세무 성립 확정 옳은 것. 자, 이 문제에 대한 내용 키는 성립도 물어봤고 확정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시켜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1번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삭제. 그러면 답은 안 내겠습니다. 답을 삭제했으니까요. 답은 안 내고 이 어디가 틀린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2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 자, 여기까지 보니까 성립 물어봤죠? 성립 물어봤고 소득세 그랬잖아요. 연말. 틀렸죠? 과세 기간 끝나는 때. 그리고 뒤에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 후자 문장은 확정 물어봤어요. 확정 물어봤으니까 소득세로서 신고가야죠. 신고 확정 맞죠? 후자는 맞았으나 전자가 틀렸으니까 이 문장은 결국적으로 틀린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알 필요 없고요. 삭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여기까지가 전자죠. 이 전자적 물어본 것은 성립이고 세금은 등록면허세니까 성립시기는요. 등록하는 때 맞죠? 뒤에서 후자 납세 의무자의 신고 있더라도 지자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 자, 이게 물어본 건 확정이죠. 확정이니까 뭘로 갈까요? 등록면허세 신고로 가야죠. 결정하는 때 확정이 아니라 신고하는 때 확정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후자가 틀렸으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재산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 여기까지 보니까 성립 물어봤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재산세니까 기준 1. 틀렸죠? 그 뒤에서 후자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 후자 물어본 것은 확정. 그리고 세금이 재산세니까 신고가 아니라 결정으로 가야 되겠죠. 두 개 다 틀렸죠.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5번에서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 또는 납기 틀린 것 되는데 1번에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 상소로서 인한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여기는 취득세 신고 기한 물어봤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상속 나왔으니까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맞죠? 1번은 맞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 취득세에 대한 내용의 신고 납부가 나왔으니까 다시 언젠가 또 하겠으나 한 번 더 합시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3페이지 보세요. 요약집에서 23페이지. 요약집 2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동그라미 6번 취득세에 대한으로서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의 기간은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나오죠. 그리고 박스 안에서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완납한 경우 여러분들이 중개업법 배웠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완납했으면 그 대금 완납은 유동적 무효를 했죠. 그럼 언제 취득할까요? 허가일.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예외.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져요. 상속 나왔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또 상속인이 애구인이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 추가 신고예요. 추가니까 뒤에란 말이 있어야겠죠. 추가는 뒤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키를 잡아낼 수 있어요. 후외. 취득세 신고 납부 부르면서 후외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30일. 30일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서 기업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후 나왔죠. 있으니까 추가적 내용으로서 30일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니은도 보세요. 취득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 받은 후에 추가 징수 대상이 된다겠죠. 그럼 뭘까요? 추가적 내용이니까 추가 신고 납부죠. 며칠? 30일 신고 납부예요. 그리고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어요. 그럼 소유권 등기 따로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의 단어는 등기 등록이에요. 등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전까지 신고 납부됩니다. 좀 더 자세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등기 하려면은요, 신청서 접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까지 신고 납부됩니다. 이제 아는 것은 등기 등록 아니면 후에 아니면 상속 이 단어가 없어질 때에 취득세 신고 납부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만 알았으면 신고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서 신고 납부의 기간도 알 수 있어요. 뒷페이지 가봅시다. 뒷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등록 나왔죠. 등록 나왔으면 언제까지? 전까지 신고 납부됩니다.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 란 말과 같은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볼 때에 등록 면허세의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나왔죠. 후에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3번 보세요.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나왔죠. 이 며칠?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놈까지 살펴봤어요. 그랬으면 이제 문제로서 볼 때에 25번에서 1번에 대한 문제 키는요. 취득세 법정 신고 기간 물어봤죠. 은 나오면 그게 문제 키예요.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 은 그랬잖아요.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상속 나왔죠. 상속 나왔으니까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이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 토지에 대한 자산세 납기는 아까 했었죠. 토지에 대한 자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틀렸죠? 여기에 대한 답은 2번.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 기한은 자 여기에서 세자표가 등록 나왔죠. 등록이니까 언제? 전까지이다. 맞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물어본 것은 확정 신고 기한. 자 여기 볼 때 소득세에서 성립은요. 성립에 대한 내용
연말 그랬죠. 연말이 어디예요?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소득세가 신고입니까? 아니면 결정입니까? 신고. 신고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겠죠. 연말에서 성립이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니까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은요. 다음 연도 5월 31일 되겠죠. 기한 물어봤잖아요. 기한이니까 끝에 대하여서 5월 30일 맞고요. 5번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정 신고 기한은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그리고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한다겠죠? 그럼 이 말은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자죠? 이 말을 넣었으니까 신고. 언제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 그래서 이 납부 기간이 곧 신고 기간이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죠. 그럼 여기서 볼 때 기한 물어봤죠? 기한 물어봤으니까 어디요? 12월 15일이다. 만들어서 맞죠? 5번 맞고요. 이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이렇게 물어봤으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있으니까 신고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러시면 되겠죠. 26번. 제척 기간 틀린 것. 이제 문제 키자만 했죠. 제척 기간 틀린 것.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무신고 나왔죠. 그럼 몇 년? 7년. 맞고요. 2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사기 부정 나왔죠. 몇 년? 10년. 그 다음에 3번 상속 나오면서 무신고, 증여 나오면서 무신고 이렇게 연결됐으면 그때는 10년이죠. 7년이다 틀렸죠. 네, 4번 명의신탁 나왔죠. 그러면서 뒤에 무신고 했으니까 10년.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타인 명의. 타인 명의 2단을 보자마자 제적 기간은 10년.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적어져 있겠죠. 적어져 있으니까 뭔만 빼면 될까요? 포인트만. 포인트만 빼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장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7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사기, 부정 이 말 나왔고 그리고 제척 기간은 몇 년인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문제 키는 제척 기간. 포인트는 사기, 부정. 였으니까 몇 년? 10년.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4번. 28번. 납세무, 소멸, 사유. 모두 고른 것. 아까 흐름상으로 볼 때 신고, 납부한다. 납부했으면 어떨까요? 납세무는 소멸 되겠죠. 소멸, 사유.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납부했으면 납세무는 소멸된다. 그리고 제척 기간 동안 안 들켰어요. 그럼 어떨까요? 소멸되겠죠. 제척 기간 만료. 소멸된다. 또 다시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동안까지 국가가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납세무는 소멸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완성됐다 하면은 납세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소멸사유가 또 있어요. 또 있는 내용으로서 충당이 있죠. 이 충당이란 말은 환급돼야 될 세액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다른 세금으로 메워주는 거예요. 충당이 뭘까요? 메워준다는 뜻이 충당이잖아요. 그럼 다른 세금으로 메워지면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무는 소멸됩니다. 하나 뜻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충당이라는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납세무 소멸된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부가의 취소가 있죠. 자, 여기서 부가란 말은요 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지서 나갔다 했으면 이제 고지서에 대한 일로서 요 고지서에 대한 내용을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취소했다. 취소했으면 소급에서 무효다. 어떨까요?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취소. 이렇게 됐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이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이 있어요. 소멸사유가 아닌 것. 아닌 거에 대한 내용은 이 5개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아닌 경우에 대한 이로서 사망. 사망 여기 안 들어있죠?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망에 대한 내용은 납세의무 승계예요. 승계니까 이건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결선. 결선은 보류예요. 보류니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또 부가의 철회. 여기도 보류예요. 그분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철회로서 보류시켰다가 그분의 주소지가 분명해지면 다시 고지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철회입니다. 소멸사유 아닌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3개예요. 이 3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업, 사망 어때요? 아니죠. 이건 승계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사유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결선, 보류. 보류니까 소멸사유 아니고요. 리을에서 소멸시효 완성 해당되겠죠. 그리고 징수유예에 대한 유예라는 말이 있으면요. 기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고 그 다음에 부가의 취소는요. 취소죠. 뭘까요? 무효. 그러니까 소멸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 아니야 니은, 리을, 비읍이 옳은 거죠. 답은 4번. 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제척기간, 소멸시효. 예,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